예,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분석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마치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처럼 데이터가 행과 열로 구성되어 표 형태로 정리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행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가고 열은 A, B, C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데이터 프레임도 각각의 행과 열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고 열의 이름에는 간식값의 이름을 저장하며 행의 이름에는 간식값이 갖고 있는 시간,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열은 저장된 데이터 타입이 모두 동일해야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프레임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고 CSV 파일 형태의 파일을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read.csv 함수는 파일을 읽으면서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본적인 그 함수의 사용법이고, 이 점점점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가변인자 매개 변수로 다수의 벡터를 지정하면 이들의 벡터를 열로 표현하는 표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string as factor 매개 변수는 주어진 문자열을 범주형으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문자열로 저장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는 매개 변수 값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이 string as factor는 기본값으로 true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문자열은 범주형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자, 아래에 x라는 변수에 1부터 5를 넣고 y에는 a부터 2까지 데이터 넣고 데이터 프레임 함수에 이 값을 전달을 해 볼게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엑셀 표처럼 시트처럼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x는 1부터 5, y는 a부터 2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는 변수명이 열의 이름이 되고 해당 데이터는 열의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아래서는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각 열의 데이터 형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럼 str 함수를 사용하여 위에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str df 그러면 이 데이터가 5개의 관측치하고 2개의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고 x는 1부터 5, y는 a, b, c, d가 있는데 이거는 팩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 처음에 언급했듯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문자열 벡터가 입력될 경우 string as factor 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true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범주형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동일한 xy 변수를 가지고 string as factor 값을 false로 값을 변경하여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tr 함수를 확인해보죠. 제가 2를 만들었죠. 2 차이점 보이시나요? 위에서 만들었던 df는 y가 팩터죠.
네, 얘가 캐릭터입니다. 스트링 as 팩터를 false 값을 변경하고 방금 화면처럼 생성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그대로 캐릭터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모든 열의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예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의 개수를 다르게 설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나죠? 데이터 프레임은 처음 생성할 때 각 열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고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야 될 경우가 생겨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때는 가로 방향으로 합칠 때는 ibind 함수를 사용하고 세로 방향 합칠 때는 cbind 함수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열의 개수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cbind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df라는 거 만들었죠. 이 df는 x 값에 x의 컬럼에 1부터 5까지, y 컬럼에 a부터 2까지, z도 동일하게 3, 4, 5, 6, 7 5개죠. 5개의 값을 cbind, 컬럼 바인드 세로 기준으로 데이터를 옆에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ibind 함수를 사용하여 행을 한번 붙여볼게요. x에 10을 추가하고 y에 z를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행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기존의 df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10하고 z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ibind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 행 방향으로 두 개에 붙였습니다. 이 cbind 함수하고 ibind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는 주지만 방금 화면에서 보듯이 합쳐는 주지만 저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요 연산제를 사용해서 다시 변수에 데이터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두 개를 생성을 cbind 함수로 생성하고 다시 다른 곳에 데이터를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 행과 열의 이름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의 시트와 같이 행과 열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의 이름을 확인하는 함수는 row names, 열의 이름을 확인하는 함수는 call names.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names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하면 call names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df라는 거 한번 다시 보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 df는 xy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cbind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다시 df에 할당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df를 보면 xyz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확인하면 xyz. 그럼 로우 네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로우 네임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네임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즈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 네임즈하고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과 열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위의 함수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를 호출을 하고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값으로 변경돼서 우리한테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위에서 만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뭐 x, y, z인데 요거를 요 값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시면 값이 변경됐죠. 이제 이름이 변경됐어요. 이것 동일한 방식으로 얘로 한번 확인해보고 얘로 확인하고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 값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아까는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 2, 3, 4, 5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 열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 달러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열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df 만들 때 이거 다시 한번 만들게요. 요거 여기서 달러 한 다음에 x 하면 x의 값을 접근할 수 있고 달러 y 하면 y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값을 호출하게 되면 결과는 당연히 널 값을 알려줍니다. 에러는 안 나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생뚱맞은 값, 전혀 없는 값을 요청을 한다 해도 에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널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은 컬럼을 접근하여 값을 입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존재하지 않는 컬럼에 새로운 값을 입력할 경우 새로운 값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번 개수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에러 나겠죠? 에러 납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새로운 값을 넣는다 해도 동일한 개수의 값을 넣어야 돼요. 지금 5개가 있는데 제가 4개만 입력하니까 에러가 났죠. 그래서 아예 전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컬럼을 접근하여 값을 입력하게 된다면 해당 이름의 열이 새롭게 추가되는 성질을 데이터 프레임은 갖고 있습니다. 이 달러 연산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이외에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X라인 데이터를 동일하게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 대괄호 안에 이름을 호출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말고 다른 이름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요 대괄호 안에 C 함수를 사용해서 2개 이상의 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오타네요.
그러면 x, y에 접근했죠. 이번엔 다시 한번. 그럼 z를 추가하고 싶어요. z 한번 접근하고 싶어요. k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그 열의 이름을 수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번호표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의 번호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방식은 이 대괄호 안에 콤마를 중심으로 왼쪽은 행의 번호, 오른쪽은 열의 번호.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는 한번 요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그 아이리스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갖고 있고, 이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헤드하고 테일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함수의 그 기능은, 헤드 함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처음 기본적으로 6개 데이터를 보여줘요. 테일 함수도 딱 이름에 할 수 있듯이 밑에서부터 6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리지널 IS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처음 6개만 보여줘. 동일한 방식으로 테일 밑에 6개를 보여줘.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의 성격을 알고 싶을 때는 str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러면 얘는 관측치 150개, 베리어블 5개. 각각의 베리어블은 다 숫자형이고, 이 맨 마지막 얘만 팩터형으로 지금 꽃의 품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름에 할 수 있듯이 꽃의 품종을 이런 길이로 한번 그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돼 있으면 세토사 이런 식으로 그 아이리스라는 꽃의 품종 중에서도 이 길이를 다 체크한 다음에 이게 어떤 품종인지 다 이 컬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str 함수를 사용하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화면을 RStudio 한번 봤죠? 그러면 우리 dim 함수를 사용해서 행과 열의 개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그 위에서 봤듯이 150개의 관측치하고 5개의 베리어블 150by 5로 되어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150개의 행과 5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행과 열의 번호를 이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콤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비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선택됐다고 R은 인식이 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컬럼의 값을 보고 싶다는 의미예요. 전체 중에 2개. 그러면 우리는 또 세 번째 중에 2개. 3.2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죠, 얘. 행과 행번호, 열번호 이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데, 행의 번호에 해당되는 곳에 아무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전체 행이 선택이 됩니다. 방금 봤던 예제는 행에 해당되는 번호에, 그러니까 행 번호 콤라 중심으로 왼쪽이 공백이기 때문에 전체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열의 번호는 2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열이 선택이 됐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순수히 안에 있는 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draw 옵션에 F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열의 데이터만 가져올게요.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헤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중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헤드 함수를 통해서 세 개만 출력한 거죠. 이 헤드 함수가 없다면 전체가 출력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네 번째 열의 데이터를 너무 갖고 왔는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출력됐기 때문에 헤드 함수를 사용해서 세 줄만 출력했고, 요 두 번째, 네 번째 열을 선택할 때도 이 C 함수를 사용해서 벡터의 값으로 값을 전달해서 나는 두 번째만 보고 싶어, 또 네 번째도 같이 보고 싶어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행만 갖고 올게요. 세 번째 행을 갖고 오는데 콤마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건 뭐라고 의미했죠? 비어있다는 것은 전체를 의미해요. 세 번째 행의 전체, 컬럼은 전체를 들고 오겠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듯이 지금 4개의 컬럼의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하고 열 번째 열을 갖고 올게요. 첫 번째하고 열 번째. 이번엔 혼합해서 한번 가져올게요. 두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에 첫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의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행에 첫 번째 열과 네 번째 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전체 열을 의미하죠. 이걸 콤마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죠.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행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요거 콜런은 우리 시퀀스하게 데이터를 생성한 거잖아요. 요 의미는 1부터 4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의 값을 출력하는 거고, 여기에 요 콜런 대신 점을 찍게 되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만 출력해줘. 그렇기 때문에 요 예제하고 요 예제는 서로 다른 값을 출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열의 이름과 번호를 동시에 사용하여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콤마를 중심으로 왼쪽 첫 번째부터 열 번째 행의 값 중에서 요 해당되는 이름이 요 이름을 사용하는 컬럼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 라고 R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열 번째 행에서 요 두 개의 컬럼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 위에서 배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이터를 나는 이 컬럼은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 컬럼을 제외하고 다 적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정 데이터만 제외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방식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 이외에 우리가 제외하고 싶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 방법은 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과 동일한데 여기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해당 행이나 열에 마이너스 붙으면 그 행이나 열은 제외를 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행부터 10번째 행을 제외하고 두 개의 컬럼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번째를 제외하고 지금 헤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체가 안 나오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쭉쭉 올라가시면 첫 번째하고 1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 행이 제거가 되고 제외가 되고 이 두 개의 컬럼의 값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열도 한번 지워볼게요. 지금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열을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행을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행을 제외하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컬럼을 제외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 혹시 다시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아리스 보시면 요 다섯 번째 컬럼 품종이 적혀 있는 요 다섯 번째 컬럼의 값들만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도 봤고 행과 열의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을 해왔어요. 그리고 달러 연산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도 접근을 했고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원하는 위치의 부분에 우리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이리스 데이터에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인가 세 번째 열에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 10을 대입한 거예요. 값이 변경이 됐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열, 그러니까 첫 번째 중에 세 번째 열이 값이 1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섯 번째 행의 값을 두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 중에서 컬럼은 첫 번째 컬럼부터 네 번째 컬럼의 값을 10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이리스 너무 데이터가 많이 출력이 됐죠? 헤드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컬럼의 값을 다 10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값도 수정해 봤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까요? 마지막은 아닌 것 같군요.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아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삭제할 때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삭제하는 함수 또는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 위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연산제를 사용해서 값을 제외했는데 이 제외한 값을 다시 해당 변수에 재할당하게 되면 그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 전체 행에서
두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을 제외하고 이 값을 다시 에이리스에 넣게 되면 어머나, 그쵸,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제외가 되고 그 값이 다시 본인한테 해당이 됐더니 이게 곧 삭제 효과처럼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값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볼게요.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est.df를 한번 보시면 xyz라는 우리가 값을 만들었는데, 열의 값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x가 5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면 x가 5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면 이 전체 x의 값들, 지금 1부터 10까지 각각에 해당되는 그 원소의 값에 5보다 크니에 대한 답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당연히 1은 아니고 6부터 이제 참값이 나오겠죠. 이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것도 행을 의미하는 곳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여기가 행이죠. 이 행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거 넣게 되면 이 거짓이라 나온 행은 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이라고 나온 이 6번째부터 10번째, 6번째부터 10번째 행들만 출력이 됩니다. x의 커널 값이 5보다 크고 동시에 이번에는 z의 값이 80인 것들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때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AND 조건으로 5보다 크고 얘가 z가 80인 거, 그러면 요 값 두 개 나오죠. 그러면 다시 테스트 한번 볼까요? .df x가 5보다 큰 애들은 여기 중에서 80인 게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러면 위에서 조건을 걸면 3개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요 값을 다시 우리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부분에 행 부분에 넣게 되면 이 참값이 이치한 데이터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결국 우리가 조건을 걸었을 때 해당되는 값들만 뽑겠다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값들을 다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test.df를 보시면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이 출력이 됐는데 거기에 100으로 해당을 하면서 값이 수정이 됐어요. 다 100이 됐죠. 해당되는 전체 모든 값들이 다 100으로 다시 해당이 됐습니다.